70대라면 지금 바로 해야 할 노후 준비 5가지.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산층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70대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5가지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닌 건강과 인간관계, 제2의 커리어, 인생의 철학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노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산 재정비와 절세 전략. 김정수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후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아파트를 구입하고 퇴직 후에도 월세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졌고 관리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속세 문제로 인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을 일부 정리하고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하며 절세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임대 수익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신용도가 높은 세입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그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후 자산 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과 연금형 부동산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신탁 및 이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70대라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2. 건강관리와 장기요양 준비. 박영희 씨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정년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72세에 관절염이 심해져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바쁜 생활에 밀려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식습관을 개선하고 주 3회 요가와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노후를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70대에는 단순한 건강유지가 아니라 돌발적인 건강위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자산이기 때문에 박영희 씨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건강관리 앱을 활용하여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물리치료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 유지와 심리적 안정. 이상훈 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새로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연락을 이어가려 했지만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관심 있던 서예를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70대에도 활발한 사회적 활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모임과 시니어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취미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속적인 관계 유지는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는 결국 매주 소규모 독서 모임을 열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욱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제2의 커리어. 최경호 씨는 40년간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한동안 무료함을 느꼈지만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이 보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조언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의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더 큰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무료 재무 상담을 시작했고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세무 관련 조언을 해주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실제로 사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70대에도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면 충분히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 재정관리 강의를 진행하며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자신 또한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을 집필하거나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는 등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는 방법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노후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삶의 철학 정립. 강남의 꼬마 빌딩 건물주 사례. 이정환 씨는 50대 후반에 강남의 작은 빌딩을 구입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투자해온 결과였죠. 그는 70대가 되어 건물 관리를 전문 업체에 맡기고 월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삶을 즐기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월세 수입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더라도 70대 이후의 삶은 경제적 안정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물을 활용해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의 성공을 돕는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에게도 큰 보람이 되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삶이 아니라 노후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강연을 열어 후배 사업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이를 통해 인생의 후반기에도 여전히 활발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구업체 공장 5,000평 대표 사례. 박철호 씨는 40년간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며 성공을 거뒀습니다. 공장 규모만 5,000평에 이르렀고 퇴직 후에도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70대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사업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체력적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을 지속할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결국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경영을 위임하면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젊은 창업자들에게 사업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재정 관리와 위기 대응 전략을 교육하는 멘토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 실제 창업자들의 성공을 돕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했고 많은 후배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단순한 은퇴자가 아닌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인생의 이막을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70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노후 준비는 단순한 재정관리나 건강관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간다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70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70대는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만의 가치를 창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시작하세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70대를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